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동일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3건의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승혁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신 정천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천식 의원님 의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안성시의회 의원을 포함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5조 제4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에 안성시 의회 의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혁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모두 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업 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안성 시민들의 환경권을 비롯한 정주 여건 전반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상당한 민원과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바 폐기물 처리 시설을 비롯한 특정 건축물 및 특정 시설에 대하여 설치 제한 거리 등을 규정하여 안성 시민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3항을 신설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개발 행위 허가에 있어 주거 밀접 지역 등과의 이격거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한 건으로 유인물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전용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줄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관리 부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제44조 5항을 제44조 5.3 제3항으로, 안 제15조 2는 50조 2 제2로 감옥의 횟수는 1회로
같은 조의 단서를 신설.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으로를 따로로. 안 제20조 20조 제1항 2호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8호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1호 암호로. 안 제23조는 별표 1의 2 제2호 라목 1을 별표 1의 2 제2호 다목으로. 안 제51조 3호 가목 및 다목 중 별표 20을 각각 0 별표 20으로. 안 제55조 제3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안 제63조 제1항 중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및 주택 재건축 사업을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으로. 안 별표 19, 별표 22 등 현행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의안후 비용 축에서 관계 법령 발췌서 유의문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2024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병묵 도시정책과장님,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큰 의견 없습니다. 네, 장병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의원. 예.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이게 자원순환시설 이격거리 관련돼서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나요? 예, 도시정책과장 차명입니다. 네. 저희가 현재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요거는 가축 제한 관련해서도 좀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성시 이제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 건을 의원님 이제 발의를 하셨어도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특정 우리 지금 이제 소각장 의료 폐기물 소각장 관련돼서 이제 주택에 하여튼 이제 들어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거의 이게 뭐 허가가 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환경청에서는 일단은 허가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혹시나도 이게 지금 주민 의견으로 해서 이거는 좀 개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거리 제한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1.2로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올라온 게? 1000m 1km로 돼 있습니다. 1000m죠. 네. 1000m면 이 안에 이제 고물상이나 이런 것들도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고물상은 제외돼 있는 제외.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주민들이 피해 있거나 하는 내용은 없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 국장님, 더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시설을 결정하고 하는 큰 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좀 제한을 받는 거고요. 이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고물상 이런 거는 또 이제 별도로 자원순환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별개 시설입니다. 예. 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들립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최승호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그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어쨌든 도시계획 심의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지금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 이제 지금 이제 다른 부서 이제 협의가 다 끝나면은 저희 시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 달라는 입안 요청이 올 겁니다. 입안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은 이제 입안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입안을 결정 안 하겠다고 할 경우는 이제 또 저희 나름대로 그 도시계획 자문위원회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시설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이 부분. 심의가 3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3년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요, 과장님? 네. 굳이 3년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네, 저희가 그 규정은 그런데 이제 너무 좀 오래 하려면 거기서 이제 소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좀 섣부르게 심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환경청에서도 우리 안성 시민, 양성 면민들을 목소리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고 환경청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보완 정도는 계속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보완을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보완 요청을 해서 좀 확실하게 어쨌든 간에 환경청에서 가결이 된 만큼 안성시에서 뭐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는 생각 들지만 그래도 더 꼼꼼히 좀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니까요. 좀 더 챙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질의 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이 어쨌든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원 의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현 시의원이 1명, 도시계획위원회 총 몇 명이죠? 지금 저희가 현재 네, 도시계획 전체 위원은 25명 전후에서 보통 계획을 하는데요. 이제 그때그때에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시계획 시에서 이제 위원을 추천해 주시면은 이제 저희 지금 계획은 1명 정도는 해도 무방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장단점이 있는 거는 사실 같습니다. 제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성 시민의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더 대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단점으로 보면은 뭐 국민권익위에서도 공문을 좀 여러 차례 보냈다시피 네.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가결이 된다면 저희 안성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1명이 아니고 2명으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어쨌든 검토하도록 양당에서 1명씩 들어가서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이 조례상에 몇 명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거죠. 네, 들어오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예, 일단 금방 얘기하던 조례 계속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국토법에 그 기초이해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행령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었던 게 저희가 도시 계획 관련해서는 의견 청취만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조례도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는데 도시 계획 분야나 뭐 그 변경 허가나 이런 것들은 왜 의회는 의견 청취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공동위원회도 그렇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위원님들은 이제 또 그 부분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별도로 심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이제 그 요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하기 전에 또 이제 의회 의견 청취하고 하는 거는 또 이제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주민들 의견이나 이제 이거를 또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대변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예, 뭐 의견 청취를 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강제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되게 좀 형식적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일단 여쭤본 거고요. 예. 예,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무방하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저희 7대 시의회에서 국힘의원님 지적으로 원래 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걸 빼신 거더라고. 21년 6월 10일 날 조례특위 때 그래서 개정을 하신 건데 들어가야겠다라고 특별히 생각하신 지점들이 배경이 있으신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준석 위원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저희가 지난 7대 의원님들이 그 의원님들께서 본인들은 의원에 참석을 안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고 그 당시에도 의회 의원님들이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돼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들 안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의견 청취 때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의견 청취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관련돼서 알게 되는데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더 빨리 의견 수렴의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의견을 소통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이관실 의원님이 그 지역구에 보니까 당왕지구죠. 당왕지구에도 그 당시에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돼서도 상당히 저희가 의원님들이 미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미리 좀 알고 있었다면 의견 개진을 좀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죠. 원곡의 오토그란테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부 체납하는 그 부분도 봤을 때 보니까 조금 이게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가서 더 한 번 더 신경 써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 오토그란테 그 아파트를 갔을 때도 보면 사실 기부 체납한 게 무슨 뭐 산덩어리에다가 그냥 언덕에다 줘가지고 나중에 저희 안성시 세금만 잔뜩 들어가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의회 의원님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어쨌든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이나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국민권익위 의결 사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쨌든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관 상임위 위원회 그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저희 안성시의회는 상임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은 이제 보는 관점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요.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상위 법령에 일단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타 시군 사례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 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위원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어떠한 그 이해 충돌 부분이 있는 부분은 좀 그 부분에서 이제 스스로 아니면 또 저희들이 협의해서 좀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어쨌든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그 해당 안건에 대해서 네. 그럴 때 스스로가 회피를 하지 않으면 네. 이걸 발견해내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면 건설사나 뭐 기술사 또 건축사, 용역사 여기에 이런 직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분들도 회피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그 위원님들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그 회사 소속 회사에 대해서 그 관련돼서 심의하고 할 때는 네네. 다 회피를 스스로 합니다. 또 자기 저희들이 회사랑 하고. 관련됐을 때는 다 예. 회피를 하신다는 예, 말씀이신 이해 거죠? 충돌이 있는 부분에서는 다 회피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이 하는 그 업무나 그를 또 저희 시에서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용역이나 이런 거를 연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회피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12기, 13기 위원님들이 보니까 그 소속 업체가 안성시와 수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밖에서 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네. 이런 건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회사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그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님들 중에 소속돼 있는 회사가 굉장히 큰데 이제 크고 작은 많은 그 영역들을 하는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어떤 계약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한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제안을 하면 위원을 뽑기가 어려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도시계획 위원분들 저희들이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각 이제 구조나 토목, 도시계획, 환경, 경관 여러 분야를 각 인원에 맞춰서 또 뽑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많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업체와 그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는 네. 그때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본인이 회피를 만약에 안 하신다면 저희들이 회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이제 대부분 그 회사 관련된 부분은 알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죄송한데 예. 그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회피한 이렇게 사례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거 목록을 한번 주시면 예, 잘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제안을 딱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시의원 참여 인원은 지금 규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꼭 당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2명 이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저희들도 또 이거 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또 네. 당별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네. 서로 다른 의견들은 다 그리고 사실 25명 이내 뭐 이래서 한두 명이 들어간다고 이게 의견이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건요. 이건 저번 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 회의록 공개에 있어서 국토법 시행령 상위법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저희는 아직까지 열람으로 돼 있어서 네. 요거를 열람 또는 사본으로 요렇게 고쳐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건 지금 수정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이런 이해 충돌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지금 우리는 그 도시계획위원을 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차례 실제로 연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두 차례를 연임하면 6년을 도시계획위원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도 많아서 네. 이거를 한 차례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 작다 보니까 그 이제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 잘 아시고 잘 짚어주시는 분들이 좀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에서 큰 도시처럼 이렇게 많은 그 인프라가 도시계획위원 인프라가 있는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또 저 중소도시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인원을 또 하는 것도 제한이 상당히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잘 하시고 저희들이 좀 부탁해서 이거 충분히 검토하게 부탁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계속 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하셔도 이제 4년을 하느냐 6년을 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위원이 만약에 뽑기가 선출하기가 어려우면 도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도에다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저희들이 또 계속 저 모집 공고를 해서 네네. 저희 자체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굳이 뭐 4년이나 6년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네. 그런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뭐 인프라가 인력풀이 적으면 그런 문제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꽤 많은 시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심의도 했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진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계속 하고 싶지만은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잘 뭐 이렇게 뭐 문제 있는 거 뭐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캐치를 해주시거든요. 저희들이 못 보는 거를 그분들이 계속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연이면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 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더 못하고 2년은 또 쉬어야 됩니다. 2년 쉬고 또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떤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임 이해하는 건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그 열람 및 사본 열람 또는 사본 그거는 지금 수정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아 그리고 혹시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면요 네. 위원 수당을 받나요? 위원님들은 수당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정 제안 그건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황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다른 의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최우석 의원님. 최호섭 의원입니다. 그래서 꼭 하여튼 2명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양당 대표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 의원님 질문 마치신 건가요? 네. 이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저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의 대안으로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해중 의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이를 통합 조정한 의원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도시정책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훈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이근호 반도체 유치팀장입니다. 김세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학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하여 민간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11조는 반도체 산업 육성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실무적 지원을 위한 실무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간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위문을 첨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위원회 실무단 및 민간 전문가 수당으로 1,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호섭 의원님. 이게 저희 그 할 때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이거 할 때 그 원안은 뭐였었죠? 이게 원안이 우리 그 올리실 때 개정안. 네. 그 조례 개정 네. 네 가지였었는데 네. 첨단산업과장 정창훈입니다. 네 네. 가지였었는데 그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실무단 그다음에 그 전문가 선임 뭐 네 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였었다고요? 그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네. 산업 지원, 그다음에 그 위원회, 그다음에 실무단 구성, 그다음에 전문가. 그래서 지금 올라온 안은 뭐가 들어간 거죠? 지금 현재는 다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만 하시기로 이제 해서 올린 거잖아요. 지금 일단
지금 안은 다 말씀하신 거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정안 네, 수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수정안 주셔야 되는데 그 수정안을 저한테 안 주셨는데. 네. 수정안을 주세요. 수정안. 네, 최우섭 의원님 저 예, 예. 잠시 정회하고 네, 하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예, 예.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배석하신 정창훈 첨단산업과장님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네, 정창훈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양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 변경 및 서면 심의 근거 마련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3항과 제13조 제1항 1호 및 제2호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 사항을 안 제11조 사항의 심의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서면 심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1항의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라 기금 운용 결산보고 기한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규 주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이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4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양복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양복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반 사유 및 목적은 보계면 양봉리 일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보계면 양봉리 산 20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49만 6,522제곱미터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며 사업비는 약 2,448억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은 보존관리지역 59,934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366제곱미터, 농림지역 1,019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방권자는 안성시장이며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 및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입안서 접수에 따라 주민연람 공고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 5쪽, 6쪽은 유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건물 배치도로 이 임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 및 주거단지 확충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먼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으셨습니까? 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제 맞죠? 네, 어제 도시위원회 자문했고요.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네? 조건부. 예. 그럼 이제 2025년 2월달에 계획 수립 고시하고서 공사는 그럼 그로부터 얼마 정도 있다가 공사가 들어갑니까?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2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네.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요. 경기도에다가 그로부터 언제 정도 지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대략?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 정상대로 간다면 네. 예, 공사 들어가려면 이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관련 부서 협의하고 다 해서 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한 1, 2년은 있어야 한 2년은 있어야 공사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2027년 정도 예. 대략 되겠네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원 연결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통 그 종합운동장 주변에 소음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네. 행사 때 그 스피커의 소음인데 만약에 이 공사가 2027년 공사가 진행된다면 종합운동장 그 중앙으로부터 네.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서 공사가 진행됩니까? 면적 그 경계선을 봤을 때 제가 지도로 검색했을 때는 많아야 300, 적으면 200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인근 지역이란 말이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이게 또 홍익아파트는 상단부에 있고 공사는 하단부거든요. 네. 그럼 100% 뭐 100%는 죄송합니다. 다분히 바람이 바로 위로 불 때는 분진이 분명히 날아갈 것이고 또 공사 소음은 또 거의 같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럴 때 이 설계도 아직 안 나왔지 모르겠지만 홍익아파트 쪽에는 가급적 단독주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네. 공동주택은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공동주택은 38호선 쪽으로 밀어서 하게 되면 민원은 좀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근데 또 역민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38호선 쪽으로 공동체 가다 보면은 또 차량 소음 때문에 아마 공동체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개발 계획에 운동장 쪽으로는 이제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8구토 쪽으로 해서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홍익 아파트 쪽에 뭐 아파트 공사하면서 영향은 크게 많은 미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이제 소음 민원이니까 여기 적시에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윤희 의원님. 네. 그 지금 지도상으로 이 안성 객사가 있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한 500m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상관없는 건가요? 네, 영향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그 주변 500m는 어떤 제한을 받는데 네. 이런 도시 계획 위반할 때는 네. 제한을 안 받아요? 아, 도시 계획을 위반할 때 제한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이제 상대 영향 구역이냐 뭐 절대 영향 구역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또 형상 변경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면서 형상 변경이요? 예. 그거 하면서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면 형상 변경화가 받으면서 이제 쪽 영향권 쪽에는 좀 저층으로 이렇게 계획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형상 변경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지역인가요? 아, 그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명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크게 문제 없는 걸로 네네. 그 문화재 부분까지 검토가 됐던 부분. 그 옆에 그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민가들은 민원이 있어요. 네, 객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민들 재산권을 이렇게 뭐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없는 건지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 나중에 좀 보시고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요. 주민 열람 공고를 24년 6월 10일부터 한 2주간 하시는 건데 보통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주민 열람 공고에 의견 없음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주민들이 잘 이제 지역 신문에 나고 또 어떻게 어떤 공고 방식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간 신문 2개 공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일간 지역을 신문 중앙지요. 일간 신문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예, 일간 신문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중앙지에 안 나오니까 땅을 여기 갖고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내용을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주민 열람 의견 없는 대체의 이유가 내용을 전달 이제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주민들이 잘 그 인근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더 아시게 열람하는 방법에 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 사업 시행자들한테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이 들어올 때는 그 인근 주변 마을에 가서 좀 사업을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은 가서 사업 설명회를 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 마을에서는 지금 사업 설명회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민 열람 공고 전에 하는 건가요? 나중에 하는 건가요? 네,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에 사업 설명회 인근 주민들한테는 다 한 것이다. 네. 아, 그런 걸 의무화할 수는 없나요? 조례 같은 데 집어넣으면. 네, 법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좀 부탁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나중에 이제 민원 같은 것도 미리 해소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 어떤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거는 또 다른 규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 설명회를 하는 즈음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걸 네.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 결정이 나면 그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지 않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입안 제안서를 받아서 이제 입안을 저희들이 해서 이제 도에 올려면 도에서 심의하고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변경이 되고 최종 승인 날 때까지는 계속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또 사업 시행하다가도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또 변경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조건부 아까 저기 승인 가결하셨다 그랬는데 네.
어떤 조건? 이제 그 전체 사업 계획 내용 중에 광장 위치를 때 자문을 지금 두 번째 받은 거거든요. 이제 광장 위치 부분하고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완충 녹지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한 5,700세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세대인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경기도에서 가결되고 최종 통과를 하면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을 해야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자본이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사업을 시행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계속 인허가는 진행되다가 또 실효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실효 기간이 그거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과장님한테 한번 예, 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저기 도시관리계에 보면은 사업 지구 지정 이후에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 착수하지 네, 그렇습니다. 않으면 허가가 다 저기가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이건 이제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의 경험이거든요. 최근의 경험인데 그 당황지구에 뭐 실명 말하겠습니다. 금호하고 이편한 예. 그 학생들이 제때 전입이 안 돼서 완성 초등학교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동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황지가 다시 학교가 설립되면 이제 그쪽 이동할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시면 학교 부지가 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 부지를 먼저 착공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면 5천 몇 세대가 들어오시고 또 홍익아파트 학생들도 있고 그럼 이제 들어오기 이주하기 전에 학생들은 또 그 다른 학교로 또 다니지 않습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그런 반복되는 거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게 공사가 먼저 학교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학교는 이제 이 사업 시행자가 학교 부지를 조성을 해서 이제 교육청에 주면은 교육청에서 학생 이제 배치 계획에 맞춰서 학교를 짓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짓는 게 아니고. 예, 저도 그걸 아는데 예. 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예. 너무 손실이 큰 겁니다. 아, 일시적으로 또 통학로 개설하기 위해서 시 예산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중복 예산이 너무 잡히는 것 같다 해서 이런 방안이 있으면은 교육청 미리 협의를 해서 혹시 이렇게 있다면 또 예산 절감 차원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예. 일단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예. 그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이제 받으면서 이제 학교 배치 학생 여 학교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제 그게 좀 교육청에서 구체화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그 당황지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여기 재발되지 않도록 이거는 또 저기 전체 계획이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마 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 간 협업이 빨리 된다면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뭐 좋은 득을 보겠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학교 부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리 박근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공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지구가 지금 시작이 되면서 지금 학교도 이제 좀 필요성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도에서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5,700세대가 있고 또 홍익아파트가 또 1,700세대면은 또 이게 7,000세대가 넘습니다. 이 네. 두 개를 뭐 입주가 다 된다는 가정하에 7,000세대가 넘는데 이 7,000세대면 충분히 학교 설립이 가능할 세대라고 보고 네. 일단 교육부에서도 기준점은 5,000세대에서 6,000세대 정도로 보는데 네. 충분히 기준은 좀 적합할 것 같다. 다만 문제는 저희 공도처럼 학교는 들어섰는데 입주는 다 됐는데 네. 학교가 아직까지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양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좀 방지하고자 네. 좀 빠른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이 공도처럼 입주는 지금 다 했는데 앞으로 또 원래 당초 계획이었던 공도 초중통합학교는 25년 9월 개교였다가 26년 3월로 늦춰졌는데 또 다시 6개월이 늦춰졌어요 지금. 그래서
6년도 준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선. 근데 이렇게는 이제 되면 안 된다. 뭐 물론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좀 갖고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들 통학에 요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입주와 동시에 학교가 좀 마련될 수 있게끔 관계 부서랑 뭐 교육청이랑 잘 협의하셔서 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박근배 위원님하고 최승용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이제 지구에서 하는 양태를 보시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황지구가 사실은 실패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아파트 세대인데 여기도 사실 7,000세대가 훨씬 더 넘는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개발이 제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개별 아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학교가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홍익 아파트에 1,700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도로 관련돼 있어서 지금 이제 건축 배치도를 보니까 이 5,700세대가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남서쪽으로 나갈 수가 있고 남쪽으로 나갈 수가 남서쪽으로 나가고 서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3개가 접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주 도로가 접하는 거는 저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도로하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386도 그 통로박스 있는 부분 그쪽으로 입체교차로 하는 부분하고 이제 2군데로 계획돼 있습니다. 아, 그럼 2군데인가요? 3군데인가요? 지금 2군데입니다. 지금. 아, 제가 이제 건축물 배치도를 보니까 이 길이 있고 또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이랑 만나는 길이 지금 이게 이제 홍익 아파트에서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군데에서 그러면 차가 나오게 되는 두 건가요? 군데가 접합니다. 아, 여기가 이제 기존에 있는 도로가 폭이 더 넓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현재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제 나중에 건축 이제 주택건설사업 승인 받을 때요. 예, 교통영향 평가랑 또 새로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운동장 진입도로 홍익 아파트 들어간 도로가 더 개량이 필요하면은 이 사업 계획에 또 반영하고 또 면적이 크기 때문에 광역교통계획 수립도 다 하면서 또 같이 개선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평일에도 그렇지만 뭐 출퇴근 시간에도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더군다나 380도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특히나 이제 홍익 아파트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차가 어렵다. 통행이 그런 얘기가 하실 것 같고 홍익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해서 안성으로 나갈 때 이때 사실은 차가 좌회전 차선을 받는 게 기존 것도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뭐 그건 어차피 이제 교통 영향 평가 받으면 해결이 될 일이라고 보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으로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홍익 아파트에서 380도로 나가는 도로가 예. 굴곡이졌어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굴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커브가 졌습니다. 네네, 커브가 졌는데 노면이요. 네. 노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가면 이게 이렇게 반쪽으로 돌려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경사도가 기존에 돌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되어 있어서 잘못해서 적재를 한 차량이 잘못 가면 확 뒤집어질 수 있을 만큼의 경사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공사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양복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 산업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샤토 안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석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애련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순금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성시 샤토안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폐지 사유입니다. 구 샤토안관은 안성시 서운면 방화동길 68번지 일원에 위치한 건물로 2021년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 2024년 5월 본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폐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24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샤토안관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